결국 터질 것이 터져버렸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너무도 당연한 무죄와 함께 역대급 대역풍이 불어오고 있는 상황. 결국 검찰이 이제는 국민의힘을 압수수색하며 심상치 않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몸싸움으로 저지했었던 것과 다르게 당대표 한동훈은 법원에서 발부한 것이니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 모든 이들을 의아하게 만들었는데요. 결국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자료, 윤석열 공천 개입의 핵심 자료를 순순히 검찰에 넘겨주며 공이 또다시 검찰로 넘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상황. 정청래 위원장은 정치검사들을 강하게 압박하며 법무부 장관을 입 다물게 만드는 호통으로 국민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김건희는 아니다. 이걸 분리해야 정권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검 안 하고 견딜 것 같아요? 재의결. 그래서 거부권 행사에서 200명을 못 넘나 하더라도 국민이 살아있어요. 권력 실세. 이 사람들은 세게 못합니다. 세게 덤볐다가 내 미래 어디로 간다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끝나면은 대통령이나 영부인이나 정권 실세는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김건희 반드시 감옥 갑니다. 윤석열, 김건희 두 분은 일생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는 일들을 해왔어요. 검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감옥 가는 것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오직 불안했으면 그걸 했겠어요. 반드시 갑니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거짓으로 압수수색을 300여 번을 진행하고 하나만 걸려라 식으로 억지 기소를 남발하였지만 결국 대한민국에는 정의가 살아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무죄 선고 순간 수많은 국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서초동 현장에서는 엄청난 함성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을 연호했습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사법부의 영장으로 야당 대표를 탄압하며 일주일에도 수차례씩 법원에 참석해야 하는, 심리적으로도 또 육체적으로도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끝까지 국민을 위해, 국민의 먹거리, 국민의 삶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왔었던 우리의 이재명 대표. 결국 이재명 대표의 무죄가 선고되는 순간 심상치 않은 반응이 쏟아지고 있고, 무엇보다 대통령 취임식에서부터 윤석열보다 많은 김건희 라인 700명이 초대되며 나라를 뒤흔든 사실이 드러나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공천 개입과 관저, 주가 조작 의혹 등 모든 위법에 포함된 범죄자 집단이 취임식부터 지금까지 날뛰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무죄와 함께 저자들을 심판해야 한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의미가 없어졌다. 국민들도 이제는 아실 거예요. 과거에 윤석열, 한동훈 특수검사들이 불러주는 대로 우리가 말하는 게 유죄야, 이렇게 그 프레임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저 검찰은, 윤석열 검찰은 끊임없이 정적 죽이기, 되는 대로 아무거나 다 수사해가지고 되든 안 되든 던져놓는 수사를 하는 검찰이네, 이렇게 국민들이 보실 것 같고, 더 이상 이런 검찰, 정적 죽이기에 동원되는 검찰로 보여지는 이런 모습은 검찰권의 존리 근거를 무너뜨린다. 네. 예, 우리 법원 행정처장님, 이번에 이제 우리 소위에서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이나 법률 개정안으로 이제 또 법원의 그동안의 수건 이런 여러 가지 과제가 많이 풀리게 됐죠. 예. 뭐 여기에 대해서 소회 좀 간단히 말씀 좀 주시죠. 예, 물론 오늘 심사하신 인천호동이라든지 대구, 광주, 대전, 회생법원은 저희 법원에서 발의한 것은 아니고 요청드린 것은 아니고 법원입법 형식으로 해서 이제 결의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다만 이제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경제난이 어려워지고 해서 회생 사건의 경우에는 특히 급증을 하고 있고 적절한 시기를 놓치게 될 경우에는 경생의 의미가 사라지는 그런 이제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2026년부터 회생법원 세 군데가 보다 전문화된 회생 서비스 재판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계속해서 요즘 언론에 나오고 있긴 한데 저희 이제 법관 정원이 지금 이제 한계에 달했습니다. 3,214명 정원 중에서 지금 99.75% 충원율이 되어서 8자리만 지금 남은 상태고, 거기다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20년 경력의 전담 법관이 이제 곧 한 달 안에 이제 그 임명이 된다고 하면은 사실상 그 남는 자리가 하나도 없게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여러 법관들, 이제 일선 법원에 있는 법관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어떤 이제 분은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정년을 1년 남겨둔 법관인데, 그동안 이제 법관으로서 계속해서 이제 최선을 다해 오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건강이 안 좋아졌는데, 내년에 이제 1년 더 이제 명예롭게 근무를 하고 이제 정년퇴직하느냐 어쩌냐를 두고, 이제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제 재판이 너무 힘들어서,
생명 위험까지 느낀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이제 휴직 내지는 이제 퇴직에 대해서 상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저희들 일선의 재판 법관들이 느끼는 피로감이나 어려움은 이렇게 좀 거기에 달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관 정원 관련해서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정말 근거도 없는 소위 뭐 언론에 좀 나왔다는 이유로 무슨 언론에 뭐 이런 사실을 뭐 흘렸다느니 이런 명의로 검사들을 겁박하고 검사들을 탄핵하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법사위는 아마 가만히 이렇게 법무부 장관님도 들어보시면 참 답답하셨을 겁니다. 바로 이렇게 지금 사법부가 지금 판사 이 정원이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밀려드는 판결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미흡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법사위가 여야가 힘을 합쳐서 도와줘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판결로 제때 특히 사법 부의 판결이 지연됨에 따른 또 국민적 고통도 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사건이 길어지면 결국은 민생에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강한 자들은 재판을 감당할 수 있지만 약자들은 재판을 감당할 수 없어서 뻔히 알면서 이길 줄 알면서도 결국은 재판을 의뢰할 수도 없는 좀 답답함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거를 좀 해줘야 되는데 오늘 제 존경하는 우리 박지원 의원님께서 사법부에 대해서 무슨 우리 재판 공개 또는 재판 지연 방지 TF 이런 거를 갖고서 사법을 압박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너무 호도한 말씀 아닙니까?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문제되는 자기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는 판사들을 무슨 탄핵하겠다. 예? 무슨 다양한 방식으로 집단 시위 형태로 여러 가지로 공개적으로 판사들을 압박하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 우리 국민의힘 때문에 압박을 더 받. 예, 제가 이야기로 여러 위원님들 주시는 말씀의 내용은 좀 다르다 하더라도 결국 사법부가 중심을 잘 잡고 사법 독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그런 이제 당부로 저희들을 이해하고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토론에 끼어들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만, 사실과 다른 것은 제가 위원장으로서 바로잡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22대 국회에 들어서 민주당에서 판사를 탄핵하겠다 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 없습니다. 오히려 법원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오늘 법사위 고유 법안으로 올라온 법안 중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이라든가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법원의 수건 사업이었던 부분을 기왕이면 조속하게 처리해서 효율성을 좀 높이자 하는 차원에서 민주당이 노력한 것은 있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판사는 문제가 있으므로 탄핵하자라고 공식적으로 민주당이 당론을 정해서 발표한 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장과 비판과 공격은 자유롭게 하시되 그거를 제가 막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 공개석상에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면 위원장이 이렇게 개입해서 바로 잡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 행정처장님, 예. 22대 국회에 들어서 민주당이 판사 탄핵을 공식적으로 당론으로 정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저는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자. 지금 이 상황이 정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의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행사에서 어떤 의원님을 봤어요. 의원님은 그렇게 경험도 많으시고 해서 어느 부의 장관 같은 걸로 좀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네. 그 옆에 있던 의원이 진지하게 이분은 여사하고 안 친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루트로 뭔가 작동이 되지 않고 만기칠남하는 김건희라는 사람의 영향력을 저쪽 당 의원들도 인지하고 있고 그게 심각하다고까지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계속 그 문제를 삼았던 것이 이게 지금 사건 본체와 상관없는 망신주기용으로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저번에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할 때에도 보면은 다 가족에 상관없는 이 사건과 거의 상관없는 가족의 출입국 조회 내역까지 막 신청하거든요. 그래서
신청 범위에 대해서 개별적인 토론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국민 세금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법사위원님들 세비랑 이 지금 비용이 얼만데 이거를 지금 검사 4명을 각각 이렇게 개별적으로 해가지고 전부 자료 제출 요청하고 요청을 다 받아가지고 일일이 다 탄핵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그 시간 동안은 민생 관련된 법안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고 지금 보면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수사했던 검사들은 다 어떻게 다 하필이면 비위가 있고 수사하다 말고 휴가 내고 나와서 법정에서 증언하는 이문정 검사 같은 분들은 다 정의롭다라고 하시면은 그게 어떻게 설득력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애초에 지금 이정석 검사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9대 0으로 기각했을 때부터 상황 변화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본회의에서 의결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상황 변화가 있는 상황 하에서 이 그 탄핵 소추 관련된 이 청문회를 미뤄도 모자랄 판국에 이렇게 많은 자료를 요청을 하면서 또 이걸 가지고 하루 종일 증인 불러서 한다는 것은 저는 이거는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안 좋게 보실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그 탄핵 소추가 되면 되는 기간 동안 검사가 월급은 받으면서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가뜩이나 사건이 많아가지고 그 일 못하는 기간 동안 검사나 판사를 충원하자고 하는 마당에 그걸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자료 제출까지 이렇게 왕창 신청해서 또 무슨 이거 한다는 것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해도 충분할 만한 일을 저희가 이 법사위원들이 수십 명이 모여서 왜 이거를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자료 제출 범위를 합리적으로 딱 탄핵소추 그 사실과 관련된 것만 한정적으로 해야지 모색적으로 이렇게 다들 잔뜩 한다고요. 그래서 탄핵 그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건건히 좀 토론을 해서 이게 범위 밖에 있는 것들은 다 가려내야 되고 특히 가족과 관련된 것들이거나 이 사건과 무관해서 망신 주기용으로 흘러가는 것들은 전부 다 가려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부 다 가려주십시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심우정 검사 인사청문회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이들, 자녀들 어느 학교 나왔는지 학력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조건이 있다. 외교, 대북, 군사, 국가 비밀에 대한 것만 제외할 수 있다. 외교냐? 아니다. 군사냐? 아니다. 대북이냐? 아니다. 왜 제출 안 하냐? 별 말을 못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제출을 충실하게 한다면 자료 제출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무조건 안 하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법 강제 조항에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급을 탄핵되면 직무정지돼서 월급을 받는데 일을 못한다. 그러면 월급을 반납하면 됩니다. 그럼 되잖아요. 일을 안 하면서 월급을 받는 것이 양심에 좀 꺼리면 월급을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탄핵해가지고 또 하나 그 일을 탄핵에 관련된 것만 자료 제출 요구하라. 그러면 이거는 탄핵에 관련된 거다. 이건 탄핵에 관련 안 된 거다 하는 논쟁이 또다시 붙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탄핵에 관련된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선도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탄핵 피소추자는 이것은 탄핵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라고 주장하면 그러면 의원들은 그 자리는 빼고 제출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검사들은 수사할 때 이건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 제출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검사가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관련 없는 것도 다 던지잖아요. 그물망 넓게 쳐가지고 다 긁어가잖아요. 그리고 별건 수사도 하잖아요. 검사들은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거는 탄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없다 또 다른 논쟁이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 부분을 선을 긋기도 어렵다라는 것이고 국회의원들이 비상식적으로
필요 없는 것을 왕창 요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탄핵조사 청문회에 관련된 것을 주로 지금 11개 기관 198건에 대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또 누가 그럼 그걸 가릅니까? 그래서 주장은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의결하는 데 있어서는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동학대법 시행 시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좀 당기자 하는 부분은 위원장으로서도 동의가 되는 내용이고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도 대체로 그러할 것이라 생각하고 동의합니다. 그렇게 처리를 할 건데요. 다만 법무부 장관께서는 이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외로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으면 미리 법무부가 이건 실수한 거 아닙니까? 법안소위 의원님들이 밤늦게까지 하는데 계속 법무부에서 1년 주장했다면서요. 그걸 다시 입장을 바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늦게까지 토론한 위원님들한테는 미안한 일이잖아요. 그럼 이건 입장을 바꿔서 어쨌든 좋은 방향 쪽으로 6개월 하니까 동의 찬성을 해서 통과를 시키기를 할 텐데 그런 경우는 국민의힘 유상범 간사한테 그런 얘기를 부탁하기보다는 위원장한테 먼저 얘기하세요. 그리고 법안심사 소위원장한테 먼저 얘기하시고 그렇게 일을 처리하셔야지. 뭐 같은 편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게 위원장님은 만나기가 해야죠. 그러면 법무부 조용히 하세요. 법무부 장관께서 제 전화번호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 담당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위원장한테 그리고 일소위원장, 법안소위원장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유상범 간사한테 아유 의원님 이거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면 듣는 위원장 기분 나빠요. 그리고 고생한 소위원장 심사 결과 보고서까지 읽은 김성원 간사님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리고 같이 법안소 했던 분들도 기분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분 확산 좋지도 않지만 일을 진행하려면 일 처리 확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네. 자, 마지막으로 한 분씩만 더 하겠습니다. 소영기 의원님 하시고 박준태 의원님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우리 위원장께서 검사들은 아무 자료나 싹 쓸어 간다.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폄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뭐 제가 검사 출신이고 옹호한다는 게 아니라 모든 행정기관에서 자료를 받을 때는 필요한 자료를 받는 겁니다. 그 필요한 자료에 의해서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받는 거고 검사가 자료를 받을 때는 수사에 필요한 자료라고 판단해서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또 그렇지 않다면 그것 또한 검찰에서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무조건 자료를 가져가려는 게 아니라 필요한 자료를 찾기 위한 관련 자료를 받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많은 그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만 그럼 과연 그 서류가 지금 실제로 탄핵 조사를 위해서 필요한 서류인지 여부는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자료를 적어도 어떤 자료들이 왔는지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공유를 해야지 의결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순히 건수만 왔는데 이걸 가지고 의결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 서류 제출 요구의 부적절성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건수 가지고 의결한다는 건 이 자체는 제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의결을 하시더라도 어떤 서류 제출 요구가 있었는지에 대한 공유는 의원들이 알고 의결을 해야지 그 의결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것도 모르고 지금 현재 100여 건에 198건에 11개 기관에 대한 서류 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그럼 그 하나 가지고 의결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건 조금 우리 그 전체 회의 의결에 있어서 너무 형식적이고 실질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자료를 한번 배포해서 어떤 자료 요구가 왔는지에 대한 정도의 그 정보 제공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지금 표결하겠다 하고 이제 의사봉을 3타를 쳤는데, 그 원래 발언권을 안 드리는 건데, 유상범 간사님이 하도 애절하게 저를 보시면서 발언권을 달라고 해서 드렸는데, 또 다른 이렇게 발언권을 드리니까 또 다른 논란이 되는데, 지금까지 국정감사 요구서나 탄핵청문회 자료 제출권에 대해서 그 자료를 무엇을 했는지를 보자라고 하는 것은 기상천외한 발상입니다. 각 의원실에서 필요하니까 그 자료를 제출한 거고 그걸 취합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198건이에요. 그러면 박균택 의원실에서는 자료 제출 이걸 했네요. 이걸 왜 했습니까? 하고 박균택 의원한테 따지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일이죠.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도 민주당보다 더 많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세요. 그리고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한 거에 대해서 해당 기관에서 당연히 제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출하고 있습니까? 제출 안 하기 때문에 계속 자료 제출해달라고 항상 의원님들 손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용민 의원실에서는 왜 이거 자료 제출했어요? 왜 몇 건을 했어요? 이렇게 많이 했어요? 왜 이것밖에 안 했어요? 하고 다른 의원님들이 이거 따지겠습니까? 지금까지 누가 왜 이런 자료를 제출했는지 그걸 건수를 보자라고 주장한 의원님은 제가 국회의원 13년 동안 처음 봅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안 들을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위원장은 그 해당 기관에 성실하게 자료 제출을 하라고 계속 요구하고 그러는 겁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총 16인 중 찬성 11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의 요구에 대해 12월 6일 금요일 18시 오후 6시까지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서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관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이 더욱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